그분의 말에는 품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어려운 단어를 쓰거나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은 듣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신뢰가 갑니다. 반면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의 말은 가시처럼 찌르지요. 최근에 한 지혜로운 분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비결을 여쭤보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간단해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딱 이 5가지만 알면 되지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말투를 바꾼 사람들은 1년 안에 인간관계가 42% 개선되고 승진 확률이 38% 높아졌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인생을 바꾸는 5가지 말투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세 번째 말투는 제가 직접 실천한 이후 인간관계가 완전히 달라진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만 따라하시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다시는 오지 않을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공감입니다. 지난달 친구 미숙이를 만났어요. 마트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얼굴이 어둡더라고요. 커피숍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남편 얘기만 나오면 한숨을 쉬는 거예요. 요즘 우리 남편 때문에 정말 미치겠어. 퇴직하고 집에만 있으니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고 내가 뭐만 하려고 하면 그거 왜 해?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간섭은 또 얼마나 심한지. 예전 같았으면 저도 바로 대답했을 거예요. 그게 뭐가 힘들다고 그래?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번뜩 지난번 들었던 강의가 생각나더라고요. 상대방 감정에 먼저 공감해주기였어요. 그래서 친구의 눈을 바라보고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정말 많이 힘들었겠구나. 하루 종일 그런 상황이면 나라도 숨이 막힐 것 같아. 그 순간이었어요. 미숙이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지는 거예요. 30년을 알고 지냈지만 감정 표현이라곤 하지 않던 친구가 눈물을 글썽이다니 저도 놀랐어요. 미숙아, 괜찮아? 내가 혹시 잘못 말했니? 아니야. 그냥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갑자기 울컥하네. 요즘 정말 힘들었거든. 근데 주변에선 다 참아라, 견뎌라, 남편이 퇴직해서 그런 거다라고만 하고 내 마음은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았어. 그날 우리는 평소보다 2시간이나 더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친구가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지내왔는지 처음으로 제대로 들었죠. 공감형 말투는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말투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감정을 알아주길 바랍니다. 특히 힘들거나 속상할 때 누군가 내 마음을 이해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식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어머니,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별일 아니에요 라는 말을 들으면 더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어머니 마음이 많이 불편하셨겠어요. 어떤 점이 가장 걱정되세요? 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열리고 대화가 깊어지지 않나요? 서울대학교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이 가족과의 관계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공감과 경청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공감형 대화를 나누는 가정이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42% 낮았다고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해받고 존중받고 싶은 욕구는 더욱 강해집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 중요하게 여겨지길 바랍니다. 공감형 말투를 사용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습니다. 중간에 끊거나 재촉하지 않고 진심으로 경청합니다. 둘째,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느끼는 건 당연해요와 같은 말로 감정의 타당성을 확인해 줍니다. 셋째, 판단이나 조언보다는 이해를 표현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대화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공감형 말투를 사용하면 세대 간 갈등이 크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 직설적으로 말해왔는데 이제 와서 바꾸기 어려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공감하는 말투는 충분히 연습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이걸 몰라서 뒤늦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다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공감형 말투의 진정한 힘은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데 있습니다. 이런 진솔한 대화는 관계의 깊이를 더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 나이 들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은퇴 후에는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고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가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하게 됩니다. 이때 공감형 말투는 소중한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두 번째 비밀은 배려입니다. 결혼 30년 차입니다. 아내와 가장 많이 싸웠던 주제는 처가댁 방문 횟수였어요. 예전에는 당신 부모님만 중요하냐고 따지곤 했죠. 어느 날 표현을 바꿔봤습니다. 나도 장인어른하고 장모님을 뵙는 게 좋은데 이번 달은 내 일정이 좀 빡빡해서 그런데 다음 달에 더 자주 뵙는 건 어떨까? 라고 말했죠. 그 후로 이 문제로 다툰 적이 없어요. 사실 말 한마디 바꿨을 뿐인데 아내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제 말에 얼굴이 붉어지며 화를 냈는데 말투를 바꾸니 오히려 그래, 당신 일정도 중요하지. 다음 달에 같이 가자라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30년 결혼 생활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배려형 말투는 갈등 상황에서 관계를 지키는 최고의 방패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대화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상대방에게 반대 의견을 말해야 할 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되셨던 적 말입니다. 직설적으로 말했다가 관계가 어색해진 경험도 있으실 테고요. 이런 상황에서 배려형 말투는 관계를 지키면서도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연구팀에 따르면 부부간 대화에서 배려형 말투를 사용하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이혼율이 50% 낮았습니다. 직장에서도 배려형 말투를 사용하는 관리자의 팀은 생산성이 23% 더 높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말투의 변화가 아니라 인생을 바꾸는 강력한 도구라는 증거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배려형 말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의견도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만 악화될 뿐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큰 착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솔직함과 직설적인 표현이 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솔직함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고 직설적인 표현은 말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진실을 말하되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진정한 배려입니다. 말은 쉬운데 막상 실천하려니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몇 가지만 바꿔도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질 겁니다. 그거 틀렸어요. 대신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말해보세요. 당신 말은 이해가 안 돼요. 대신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배려형 말투는 단순히 말을 예쁘게 포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질 수도 있습니다. 배려 없는 말 한마디가 오랜 관계를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도 솔직히 말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분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배려형 말투는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사소통의 효율을 높입니다. 상대방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더 빠르게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갈등을 예방하고 관계를 깊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특히 가족관계, 직장관계에서 작은 배려가 쌓이면 큰 신뢰가 형성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비밀은 격려하기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어요. 70세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의 일입니다. 처음 컴퓨터 앞에 앉았을 때 손이 떨렸어요. 이 나이에 무슨 일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때 젊은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르신, 마우스 잡는 손이 정말 안정적이세요.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너무 급해서 실수를 많이 하는데 어르신은 차분하게 하시니 더 빨리 배우실 것 같아요. 천천히 하셔도 괜찮으니 한번 해보세요. 그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 도전했고, 지금은 인터넷 쇼핑도 즐기고 AI로 그림도 그린답니다. 만약 그때 할머니가 무슨 컴퓨터냐는 말을 들었다면 아마 포기했을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응원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격려의 말을 자주 듣기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찬이나 응원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칭찬을 하면 상대가 나태해질까봐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격려는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격려는 상대방이 스스로를 믿을 수 있도록 돕는 말투입니다. 심리학자 앨버트 반두라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효능감, 즉 자신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은 실제 성공 가능성을 70%까지 높인다고 합니다. 이 말은 누군가 당신은 할 수 있어라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성공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 아시죠? 우리 모두가 가슴 벅차게 지켜봤던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 때 그 순간 그녀 뒤에는 특별한 비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코치 브라이언 오서의 따뜻한 격려였죠. 다른 코치들처럼 실수하면 안 돼, 완벽해야 해라고 압박하는 대신 오서 코치는 네가 즐기면 관중도 즐긴다는 말로 김연아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가슴 아픈 실수 후에도 그건 단지 한 번의 실수일 뿐 너의 가치를 정의하지 말아라고 말해주었죠. 우리도 가족이나 친구에게 이런 말 한마디를 건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김연아와 코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압박보다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인생의 금메달을 만들어낸다는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이런 격려형 말투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째, 상대방의 작은 노력이나 과정에 주목해 보세요. 어제보다 오늘 더 잘하셨네요. 그 부분을 시도해 보신 것만으로도 대단해요와 같은 말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실패나 실수를 지적하기보다 다음 기회에 초점을 맞추세요. 괜찮아요.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 왜 그렇게 했어요? 라고 묻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셋째, 가능성을 강조하세요. 그건 어려울 거예요 보다는 천천히 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런데 사실을 말하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현실을 직시해야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격려형 말투는 거짓말이나 과장된 칭찬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되 가능성과 희망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진정한 격려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꾸중은 집에서, 칭찬은 남 앞에서라고 했습니다. 이는 격려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집에서도 밖에서도 격려하는 말투가 필요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여러분과 대화하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브라이언 오서 코치의 격려로 세계 최고가 되었듯이 여러분의 격려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비밀은 감사하기입니다. 40년 넘게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제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을 더 많이 하지 않은 거예요. 남편은 40년간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자식들 교육비며 집이며 모든 걸 책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그날 밤 병실에서 깨달았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얼마나 감사의 말을 했을까?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작은 것에도 고마워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남편이 어리둥절해 했지만 이제는 서로 감사하다는 말을 주고받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가장 실천하기 쉬우면서도 강력한 말투가 있습니다. 바로 감사형 말투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말 한마디는 인간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마운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말로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감사의 말을 하시나요?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얼마나 자주 고맙다고 말씀하시나요?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일본의 에모토 마사로 박사가 진행한 흥미로운 실험을 아시나요? 그는 물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시죠? 하지만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박사는 여러 용기에 담긴 물에게 각각 다른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긍정적인 말을 들은 물은 얼었을 때 마치 아름다운 눈꽃처럼 대칭적이고 조화로운 결정체를 형성했습니다. 반면 바보야, 싫어와 같은 부정적인 말을 들은 물은 불규칙하고 일그러진 형태의 결정체를 만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같은 물이라도 들은 말에 따라 결정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이 실험은 전 세계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 전까지 우리는 수많은 말을 듣습니다. 만약 에모토 박사의 실험 결과가 사실이라면 우리가 주고받는 말이 우리 몸속 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해 보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와 같은 감사의 말을 자주 듣고 말하는 사람의 몸속 물은 아름다운 결정체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것이 감사의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를 설명하는 한 가지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단순한 공기의 진동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과 마음에 물리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정말 경이롭지 않으신가요? 감사형 말투의 진정한 가치는 관계의 선순환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받은 사람은 더 베풀고 싶어지고 그것이 다시 감사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형성됩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인간관계를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 상상해 보세요.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의식적으로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비밀은 따뜻함입니다. 지난 주일이에요. 친구와 점심 약속이 있었는데 친구가 30분이나 늦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왜 이제 와? 하고 퉁명스럽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친구가 부랴부랴 들어오는데 얼굴이 상기되어 있더라고요. 미안해. 차가 너무 막혀서 화 안 났어?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괜찮아. 오는데 별일 없었어? 덕분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네. 그랬더니 친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날 이후
우리 우정이 더 깊어진 것 같아요. 말 한마디 바꿨을 뿐인데 오래된 우정이 더 단단해졌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인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첫인상은 말의 첫마디에서 결정됩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면 그 순간부터 대화의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고 관계가 자연스럽게 풀려갑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떤 말로 대화를 시작하시나요? 그 첫마디가 앞으로의 관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따뜻한 말투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름 부르기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 특별한 관심을 느낍니다. 미영 씨, 오늘 컨디션이 좋아 보이세요라고 말하면 그냥 컨디션이 좋아 보이세요라고 할 때보다 훨씬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솔직하게 말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너무 달콤한 말만 하면 가식적으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과 따뜻하게 말하는 것은 결코 상충되지 않습니다. 같은 진실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솝 우화 북풍과 태양은 말투의 힘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북풍은 당장 코트를 벗어라며 온 힘을 다해 불었습니다. 바람이 거셀수록 여행자는 코트를 더 꽉 부여잡았죠. 반면 태양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따스한 빛을 비추었고 여행자는 스스로 코트를 벗었습니다. 우리 일상 대화도 같습니다. 왜 이렇게 안 치워라는 북풍식 말투는 상대의 마음을 닫게 만들지만 정리된 모습이 참 보기 좋네라는 태양식 말투는 자연스럽게 행동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강요가 아닌 따뜻함이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따뜻한 말투의 진정한 가치는 관계의 깊이를 더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작은 말 한마디가 오랜 시간 쌓인 벽을 허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가족, 친구, 이웃에게 의식적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를 더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지만 거꾸로 말이 감정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매일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어떤 말을 자주 하시나요? 오늘 정말 지친다. 너무 힘들어 죽겠다라고 말하시나요? 아니면 오늘 하루도 잘 버텼어.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 라고 말하시나요?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감정과 기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 뇌의 감정을 담당하는 부위인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반면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세로토닌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한 예로 65세 김영희 어르신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사별한 후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난 혼자야.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심리 상담사의 조언으로 아침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해.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그녀의 우울증 지수는 45% 감소했고 삶의 만족도는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말 습관을 바꾸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째, 부정적인 표현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꿔보세요. 안 될 거야를 한번 해보자로 모태를 아직은 어렵지만 연습하면 되겠지로 바꿔보세요. 둘째, 과거의 실수를 계속 언급하지 마세요. 항상 이렇게 실수해라는 말 대신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자라고 말해보세요. 셋째, 감사의 말을 자주 하세요. 하루에 3가지 이상 감사한 일을 말로 표현해보세요. 넷째, 걱정을 말로 반복하지 마세요. 걱정을 말로 표현할수록 그 걱정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분은 내 성격이 원래 부정적인데 말투를 바꾸는 게 가능할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분들이 갖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말 습관은 의식적인 노력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가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21일만 꾸준히 실천하면 새로운 습관이 형성됩니다. 이는 마치 처음에는 어색했던 운동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말 습관을 바꾸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말 습관의 영향력이 더 커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면 내면의 대화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을 형성하고 감정을 조절하며 행동을 결정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부정적인 언어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를 제한하며 살아가고, 긍정적인 언어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은 기회를 만들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의 말 습관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무심코 내뱉는 말들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말이죠.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가장 큰 발견은 생각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평생 나는 운이 없어라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실제로 그의 삶은 불운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자의 권유로 나는 행운아야라고 매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그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임대 아파트에 당첨되었고 오래된 건강 문제도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단순히 말만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긍정적인 말 습관이 그분의 행동과 선택에 영향을 미쳤고 결과적으로 삶이 달라졌습니다. 말 습관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자신의 말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무심코 하는 말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작은 말 습관 하나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떤 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이 여러분의 내일을 만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바꾸는 5가지 말투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공감형 말투는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배려형 말투는 진실을 말하되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 격려형 말투는 상대방의 가능성을 믿고 응원하는 것, 감사형 말투는 고마움을 자주 표현하는 것, 그리고 따뜻한 말투는 상대방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5가지 말투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의 나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이 담긴 그릇입니다. 그래서 말투 하나가 인간관계의 질을 결정하고 나아가 인생의 방향까지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 모든 말투를 바꾸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평생 동안 쌓아온 말하기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중 단 한 가지만 선택해서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지만 어느 순간 자연스러운 습관이 될 것입니다. 2000년 전 공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말투를 바꾸려다 실수하더라도 계속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 자체가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관계를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내가 한 말이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후회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변화시키려 노력하는 순간 주변도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넨 따뜻한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작은 배려가 누군가의 하루를 더 밝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세상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은 더 나은 삶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분들이기에 분명 멋진 변화와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특별한 분들입니다. 더 많은 인생 지혜와 노후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5가지 말투 중 어떤 것이 가장 와닿았는지 또는 여러분만의 소통 비결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현명한 사람들에서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변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